부산 해운대구 살고 있는 28살입니다. 냉각기, 냉동 공조 이제 회사였는데 제가 있던 회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그 회사 자체 제품이었기 때문에 아마 회사마다 틀릴 텐데 자체 제품으로 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은 그만두셨다고 들었는데. 네, 1년 정도 채웠어요. 그냥. 1년 정도. 네. 어디서 근무하셨죠? 경기도에. 경기도에요? 네. 경기도에 그런 관련된 것이 좀 많나요? 그 인근에 보니까 회사들이 전부 그쪽이더라고요. 집이 이쪽이 아니라면은 월세를 30만 원씩 받아도 1년에 12달이니까 회사 갈 때 딱 세 가지만 보고 가라 했거든요. 친구들이. 아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돈을 잘 받거나 쉽게 말해서 아니면은 일이 재밌거나 그게 아니면은 자기 위에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거나 요 세 가지를 보라 했는데 셋 중에서 두 가지가 만족되면은 그 회사는 계속 다닐 수 있다고 했을 거예요, 다들. 근데 일은 재밌었어요. 일은 재밌었고 나름 괜찮았고 돈도 사실 적게 받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쪽이. 적게 받는 것도 아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 때문에 그만둔 거긴 한데 주변 사람들. 그렇죠. 당장 이제 같은 부서에 있는 인원들끼리 뭐 성격이 잘 안 맞다든가 그렇게 해서 마찰이 생기면은 이게 끝도 없더라고요. 사실 대학교를 갔었는데 네. 부산에 있는 대학교를 갔었는데 전문대 갔는데 거기는 전문대학교. 네. 네. 조선과로 갔었거든요. 조선이요? 배 이쪽으로 갔었는데 입대 전에는 입대 전까지만 해도 분명 조선 쪽이 되게 괜찮았는데 딱 나오고 나니까 갑자기 그 되게 분위기 안 좋아졌더라고요. 조선 쪽이. 아, 그때가 혹시 그 거제 쪽에 뭐 그쪽에 뭐 이제 뭐 조선소 막 축소되고 네, 네, 그 맞아. 시기였나요? 네, 그때 아, 나왔을 때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전역을 하고 네, 다시 그쯤에 전역을 하고 나와서 다시 학교를 가려고 복학을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저기 수영 쪽에 있는데 수영 쪽에 부산 IT 직업 전문 학교라는 학원이 있어요. 네. 학교라고 봐야 되기도 하고 학원이라고 봐야 되기도 하는데 그거 홍보 아니죠? 아 홍보는 아니죠. 네. 근데 거기가 그 제가 같이 일했던 친구도 집이 경기도 수원에 사는데 걔는 그 학원을 가는 것 때문에 부산을 내려온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지역에 제가 다닌 것처럼 이런 학과가 다른 지역에 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게 지역별로 진짜 막 인근 특색 있는 뭐 해당 과들이 하나씩 그렇죠.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과정 이름이 저는 이제 스마트 전기 시스템 제어라는 과정이었거든요. 스마트 전기 시스템 제어. 네. 그러면은 그 단어 스마트 뭐요? 스마트 스마트 전자 스마트 전기 시스템 제어. 스마트 전기 시스템 제어. 네. 그러면은 거기를 나오게 되면 그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은 어떤 직군으로 가는 거죠? 워낙 조금 포괄적인 이름인 것 같은데. 그렇죠. 되게 많은 게 들어가 있죠. 사실 그 의미 안에. 구체적으로 이걸 뽑자면은 그걸 이제 그 학원에서 배웠던 것들이 사실 그걸 통짜적으로 깊게는 못 배워요. 사실 그렇죠. 그것들은. 네. 그렇게 넓게 6개월.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1년짜리 과정 1년짜리 과정. 네. 물론 1년짜리 과정이 되게 흔치 않은데 네. 안에서 보면은 이제 스마트라는 거는 앞에 붙어있는 이유가 과에 이제 자동 제어거든요. 사실 의미하는 게 자동적으로 본인이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집어넣어 놓으면은 이제 전원 버튼 하나만 동작 버튼 하나만 딱 눌러도 자기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시뮬레이션 돌려놓은 그 상태 그대로 이제 돌아가도록 자동으로. 약간 로봇 청소기 같은 건가요? 아 그렇죠. 아, 그 자동 제어 그 확실하게 자동 제어거든요. 그게. 네. 그렇게 이제 자동 제어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전기로 들어가자면은 그 과에서 이제 일단 전기 진짜 그냥 전기 이론부터 배워요. 네. 처음부터 그냥 아예 전기 이론부터 시작하거니. 그러면은 그 전기 기능사 뭐 그런 쪽인가요? 전기 기능사
그 필기 시험을 치기 위한 공부를 해요. 아예 아, 네. 필기랑 실기 시험 두 개 다 치기 위한 공부를 해요. 아예. 음, 그래서 해당 과정을 이제 다니는 도중에 시험을 치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네. 시험을 접수를 받아요, 같이. 비용은 내주나요? 아, 비용 본인 내야죠. 아, 본인이 내고. 네. 학원에서 돈 깔면 하긴 이 월마다 돈 더 주는데. 한 달 32만 원 적은 건 아, 아니니까. 뭐 충분히 공부하는데 네. 돈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맞죠. 공부시켜 돈도 주고 좋은 거지. 네, 맞아, 맞아. 그렇게 뭐 실제로 과정 도중에 이미 취업을 해서 입사를 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학원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 도중에도 본인들이 뭐 원하는 직장에 뭐 회사에 뭐 이력서를 넣어보고 면접을 보았는데 아 이쪽이 됐더라 하면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음, 실제로 들어갔을 때 한 3분의 1 정도는 빠져나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거의. 네. 문제 때만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전기 이론을 배우고 전기 기능사의 실기 시험을 보려면은 그 전기 배관 공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필기는 이론이니까 진짜 그냥 본인 공부로 배울 수 있는 건데 네. 실기는 실제로 시험 시간을 보면은 시험을 칠 때 4시간 반 정도 시간을 주거든요. 와, 엄청 많이 주네요. 네. 근데 그 시간 안에 다 못 만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기업층이나 뭐 중소기업이나 회사에서 그 학원에 먼저 얘기를 해요. 네. 우리 회사에 이런 회사인데 여기 혹시 보내줄 만한 인력 뭐 괜찮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한번 연락해서 보내달라고 회사에서 아예 먼저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한번 실제로 면접 보러 한번 갔었고. 아, 그래서 학원 선택이 중요한 거네요. 그쵸? 아, 이게 오래되고 이제 되게 약간 그런 학원들도 좀 오래되고 발이 넓으면 그래요. 학원이 되게 발이 넓고 오래되면은 이게 그만큼 많이 퍼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먼저 연락 오기도 좋죠. 국비 지원 학원이 과정이 대부분 6개월 밑으로 끝나요. 네. 근데 1년까지 과정이 되면은 이제 전체 과정의 80% 이상을 이제 수업을 다 들었을 때 수료증을 받거든요. 네. 학원에서 그 수료증을 받은 딱 시점에서 본인은 필기시험 면제가 돼요. 네. 그냥 필기시험 자체가 그냥 면제고 바로 실기로 넘어가거든요, 시험이. 경기도에서 전기 쪽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부산으로 내려온 친구가 자기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친구는 이제 본인이 다니는 회사인데 본인 집에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 집에서? 네, 본인 아버지가 이제 직접 경영을 하시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격증 시험을 저는 이제 실기 시험을 학원을 끝나고 나서 봤거든요. 네. 실기 시험을 봐서 전기 기능사를 그 다음에 붙고 솔직히 사실 자격증이 있으나 마나 한 그 정도 수준이라서 그 전기 기능사랑. 네, 기능사라는 것 자체는 사실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거든요. 네.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일반 막 중소기업 회사 같은 데는 가보면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 근무 시간 자체는 사실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거든요. 거기도 일반 중소기업이라 해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막 되게 막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할 필요가 없어. 중소기업들이 문제가 그러면 아쉬운 게 뭐냐면은 야근 수당을 안 쳐주는 것도 많거든요. 아, 아직. 네, 아직 있어요. 많죠 아직. 야근 수당 같은 거 따로 초과 수당 이런 거 안 쳐주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되죠. 어차피 12시에 들어가든 1시에 들어가든 다음날 출근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주유수당이라던가. 그렇죠. 주휴수당은 아마 대부분이 주휴수당, 야근수당 이런 것들 막 합산을 시켜서 월급을 네. 아니 월급이라기보다는 연봉 계획할 때 그 안에 이제 뭐가 들어있는지 봐야 돼요. 연봉 안에. 어떤. 최초 연봉을 이제 듣고 얼마를 받을 것이다.
이제 계약서가 있잖아요. 네.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거기서 연봉이 적혀 있는 게 그 연봉이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봐야 돼요. 물어보거나 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전부 다. 떡값 이런 상여. 그렇죠. 네.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대부분. 네. 상여랑 주휴수당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이제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에 막 야근수당 이런 거 할 것 야근이 많은 데면은 아니 야근수당 이런 것까지 아마 포함이 돼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이 연봉 안에 이 연봉이 그럼 뭐가 합산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면접 가서 물어보거나 해. 회사 분위기 자체는 되게 좋았으니까. 분위기가 좋았다는 게 아까 뭐 말씀하신 바로 위에 네. 사수와의 관계 말고는 뭐 다 두루두루 친하게. 그렇죠. 제 위에 있던 사람은 저만 싫어했던 게 저만 안 좋아했던 게 아니고 그 사수분. 예. 그 회사 직원들 다른 직원들 다들 싫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디 가나 이상한 사람 한 명쯤은 분명히 있을 거라 믿고 있어. 맞죠. 뭐 어딜 가나 꼬겠죠. 그게 저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한 명도 없으면 못 다닐 수 있다. 여기 너무 좋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야. 그 사람이. 여기 이상한 사람 한 명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잘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네, 맞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알고 보니 나도 좀 그런 짓을 하고 있었고. 네. 쉽게 말해 꼰대 짓이라죠. 요새. 네, 맞죠. 정말 제대로 하려면은 그 해당 과를 진짜 진지하게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지금 막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런 거 생기잖아요. 예. 당장 부산만 해도 기회공도 있었고 그런 진짜 전문적인 공고들은 일반 막 인문계 이런 것보다 더 들어가기 빡세더라고요. 근데 크게 틀을 놓고 보면은 이제 뭐 일단 끝에 이제 합쳐지는 부분들은 다 쓸 수 있겠지만 큰 틀을 놓고 보면은 인문고등학교를 나와서 인문고등학교랑 이제 그냥 일반 인문고등학교로 가서 4년제 전기과를 들어가는 거 이게 하나가 네. 있고 이제 특성화고를 나와서 기능사부터 시작하는 거가 있고 대학교는 필요하다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기능사를 까놓고 대학교를 들어가잖아요. 4년제를 만약에 네. 그러면은 사실 손해예요. 아, 기능사를 따고 들어가면. 네, 사실상 손해죠. 왜냐면 4년 졸업을 하는 시점에서 이미 기능사는 날아가는 거니까. 아, 기사가 되니까. 기사를 따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캐드를 이제 할 줄 알면은 뭐 도움 되는 건 있죠. 배워 놓으면은 그런 부분에서 일단 손해볼 건 없어요. 그러면은 학교 과정에서는 캐드를 뭐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배우는 곳도 꽤 있을 텐데 네. 그렇게 말고 뭐 나중에 그점 뭐 관련돼서 전기 그렇게 군비 지원을 진행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도 캐드를 배우는 건가요? 네, 제 과정 안에 캐드도 있었어요. 포함이 돼요. 그러면은 뭐 캐드 관련된 캐드에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정말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일반 오토캐드라고 있어요. 네. 프로그램이. 그게 가장 많이 쓰는데 캐드도 2D 평면 캐드가 있고 3D 캐드가 있거든요. 네. 3D 캐드까지 이제 평면 캐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초보자도 금방 배워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3D 캐드로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점점 숙련도가 확실히 차이나요. 일반 학원에서는 근데 3D 캐드 그 부분까지 굽게는 잘 가르쳐주진 않을 거예요. 그런 굽기 시험하면서.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네, 시간상의 문제가 제일 크죠. 두세 달 정도는 그냥 전장업체라는 회사들이 있어요. 전장업체요. 네, 전장업체라고 분류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외주를 받아서 다른 회사에서 선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 길이대로 선을 잘라서 이제 피부 벗기고 찝고 그 길이대로 만들어서 네. 그걸 만들어서 이제 다른 외주받는 회사에다 보내주는 식이거든요. 거기에서 선을 많이 만들고 잘라봐야지 이게 손에 익숙해져요. 안 그러면은 저처럼 회사에 들어가면 처음에 선 만들고 찝는 그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엄청 많이 뺏겨요. 중소기업 같은 일반 회사들은 본인이 하는 주 업무 제외하고도 이것저것 잡다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본인 메인 업무를 하는 양이 줄어들고 본인 메인 업무는 거의 안 하는데 다른 이상한 잡다한 일들만 엄청나게 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본인한테 남는 게 없거든. 아무것도 배울 수 있는 게 없고 숙달시킬 수 있는 것도 없고